때로는 늦은 오후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참입니다. 분명 며칠 전부터 약속을 잡고 옷장 앞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나선 외출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 따뜻한 밥을 먹고 찻잔을 부딪히며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 돌아왔는데 낡은 구두를 벗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물먹은 송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어두운 거실,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몸을 뉘고 지그시 눈을 감아봅니다. 기분 좋게 웃다 돌아온 것 같은데 왜 몸과 마음은 이토록 잿빛으로 가라앉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치 끝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아주 불쾌하고 서늘한 감정의 찌꺼기들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임의 식탁 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교묘한 화법으로 자식의 성공과 새로 산 아파트 평수를 은근슬쩍 자랑하며 평온했던 당신의 소박한 삶을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며느리 흉, 남편 흉을 2시간 내내 포포스처럼 쏟아내며 당신의 맑은 길을 탁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써버렸습니다. 자리를 파할 때쯤엔 누군가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라며 당신이 영원히 덮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아픈 실수를 기어이 들추어내어 사람들의 가벼운 안주거리로 만들기도 했죠. 그 순간에는 모처럼의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에 혹은 수십 년 묵은 오랜 인연이라는 무거운 이름표 때문에 그저 석을 그리며 허허 웃어주었습니다. 맞장구를 치며 밥값까지 나누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혼자 남겨진 지금 텅 빈 거실의 정막 속에서 뼈아픈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오늘 저기서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알량한 수모를 견디고 앉아 있었나. 만나고 돌아오면 늘 이렇게 진이 다 빠지고 내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인데 나는 왜 번번이 그들의 전화를 거절하지 못하고 또 짐승처럼 끌려나간 걸까? 내 인생에 허락된 시간이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저런 영양가 없는 소음에 내 귀한 생명력을 바치고 있나? 홀로 남겨진 이 적막한 시간,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도 혹시 이 서늘하고 비참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과 타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세뇌당하듯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늙어서 독거노인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주변의 친구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 인맥이 곧 노후의 재산이니 좀 마음에 안 맞고 억울해도 둥글둥글하게 참고 살아야 진짜 어른이다. 하지만 오늘 당신과 나란히 걷고 있는 이 고요한 산책길에서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그 낡고 폭력적인 상식을 완벽하게 부숴버리겠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시절, 거친 세상에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밥그릇을 챙겨야 할 때는 인연을 더하는 것이 생존의 지혜였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모으고 영함을 뿌리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 인생의 눈부신 가을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가장 위대하고 절실한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 무자비하게 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한정되고 고귀한 자산이 됩니다. 그 금쪽 같은 생명력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들에게 그저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어주는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끔찍한 가학이자 당신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걸고 당신의 곁에서 반드시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베어내야 할 인간부료 7가지를 뼛속까지 적나라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결코 매정하거나 속이 좁은 옹졸함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썩어들어가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야만 나무의 중심 기둥이 살아남아 이듬해 봄에 새싹을 틔울 수 있듯 해로운 인연을 잘라내는 것은
나라는 우주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자기 방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7가지 부류의 사람이 당신의 전화기 속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오늘 밤 당장 마음의 지우개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첫 번째 부류, 내 불행을 땔감으로 삼는 교묘한 비교꾼. 인간관계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영악한 부류입니다. 이들은 절대 겉으로 당신을 향해 소리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친절한 미소를 띠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걱정하는 천사인 척 다가옵니다. 어여, 너희 아들 이번에도 승진 명단에 없다며. 어떡하니, 속상해서. 우리 아들은 이번에 최연소 부장 달아서 내가 다 너한테 미안해지네. 네가 허리 관절이 안 좋아서 어떡해. 나는 요즘 주말마다 남편이랑 골프 치러 다니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매일 혼자 집에 있는 너 보면 참 안쓰럽다. 이들의 목적은 당신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과 상처를 징검다리 삼아 밟고 올라서서 자신들의 알량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감정의 흡혈귀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뜻밖의 행운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파서 몇 달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당신의 몸에 병이 나거나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로 안도의 쾌재를 부릅니다. 이런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 당신의 진짜 아픔은 그들의 빈곤한 자존감을 채워주는 가십거리이자 뜬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미소 띤 얼굴로 다가와 교묘한 화법으로 당신의 길을 걷고 당신을 초라한 패배자로 만드는 자. 인생의 정원에서 가장 먼저 뿌리째 뽑아 불태워야 할 맹독성 잡초입니다. 두 번째 부류, 내 귀를 쓰레기통으로 쓰는 만년 피해자. 만나기만 하면 땅이 꺼져라 짙은 한숨부터 푹푹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레포토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끔찍하게 똑같습니다. 남편 욕, 시댁 욕, 며느리 욕, 자식 원망, 세상에 대한 저주.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래. 내가 누굴 믿겠어. 내 주변엔 다 내 등골 빼먹으려는 도둑놈들 뿐이야. 이들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진 비련의 주인공 역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인 조언을 해주고 따뜻한 밥을 사 먹이며 위로를 해줘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상황을 손톱만큼도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자신의 탁하고 썩은 감정에 배설물을 쏟아부을 감정의 하수구가 필요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탁한 감정은 지독한 독감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 곁에 딱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던 당신의 머리마저 잣빛으로 탁해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쏙 빠져 당장이라도 알아놓을 지경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의지가 없는 자의 푸념을 밑빠진 독처럼 들어주는 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허락한 귀중한 생명력을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부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염치 없는 수구먼.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기본은 마음의 오고감, 즉 줌과 받음의 균형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팍팍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으면 마땅히 고마워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숨어 있습니다. 만나면 지갑을 아예 차에 두고 내리거나 계산할 때만 되면 신발끈을 고쳐 매는 사람.
자기가 아쉬울 때만, 돈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혀에 꿀을 바르고 연락하는 사람. 당신이 10번의 밥을 사주면 당연히 네가 나보다 연금 많이 받으니까 네가 여유 있으니까 사는 거지 라며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보답조차 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당신이 베푸는 선의와 배려를 자신들이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착한 심상과 여린 거절 능력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괴물 같은 오만함을 키워주는 멍청한 어리석음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호구처럼 지갑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과 정성은 그것의 가치를 뼈저리게 알아주는 진짜 귀한 사람에게만 쓰여야 합니다. 네 번째 부류, 타인의 비밀을 안주거리로 삼는 입이 가벼운 나팔수. 여럿이 모인 자리에 가면 유독 남의 뒷담화를 주도하며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그거 들었어? 그 집 남편이 퇴직금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이혼당할 뻔했다며? 애들이 그렇게 속썩인다며? 타인의 치부와 찢어진 상처를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오징어 땅콩처럼 잘근잘근 씹으며 희열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깨기 싫어 억지로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서늘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 모임이 끝나고 다른 데 가서는 방금 자리를 비운 내 욕도 저렇게 신나게 하겠구나. 당신의 그 직감이 100% 맞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남의 욕을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몸을 돌리는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의 등을 지르고 치부를 누설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씹어먹으며 알량한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자들은 영혼의 밑바닥이 가장 빈곤하고 천박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너만 알고 있어 라며 당신의 약점이나 덮어둔 가족사를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내일 아침 온 동네방네 확성기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남의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옮기는 자의 곁에는 단 1초도 머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부류, 과거의 영광에 갇혀 오늘을 깎아내리는 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지나간 청춘과 과거를 추억합니다. 그것은 늙어감의 아주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하지만 유독 과거의 영광, 이른바 왕년의 나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완벽하게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부하 직원을 수백 명씩 거느리고 다녔어. 내 한마디면 다 벌벌 떨었지. 내가 젊었을 때는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였고 돈을 갈퀴로 쓸어 담았는데 지금 세상은 다 틀려먹었어. 내 시대가 진짜였지.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자신들의 화려했던 과거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오늘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른 아침 동네 산책을 하며 핀 작은 들꽃 하나에 경이로워하고 행복해할 때 이들은 그런 시시하고 돈 안 되는 게 뭐가 좋냐. 나 때는 최고급 난초만 수천만 원어치 키웠다며 당신의 소박한 행복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들은 현재를 살아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과거라는 유령의 집에 갇혀있는 망령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일상이 순식간에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잿빛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긍정해 주지 못하는
과거의 망령들은 단호히 털어내야 합니다. 6번째 불효. 걱정을 가장해 내 삶을 조종하려는 선 넘는 참견꾼. 오랜 지인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장 피곤하고 위험한 부류입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우리가 남이가 수십 년 알았으니까 내가 너 생각해서 쓴소리 한번 할게. 이런 마법의 주문이자 폭력적인 면죄부를 외우며 당신의 옷차림, 당신의 재산과 연금 관리, 자식 교육, 심지어 저녁 밥상에 올라가는 식단까지 사사건건 통제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성인과 성인의 관계에서 허락받지 않은 조언은 곧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보다 지적 수준이 낮거나 모자란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며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알량한 지배욕과 우월감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례한 간섭을 거절하거나 불쾌해하면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네. 참 섭섭하다. 늙더니 옹졸해졌네. 라며 오히려 당신을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의 영혼의 울타리를 함부로 넘나들며 진흙 묻은 더러운 발로 당신의 내면 정원을 짓밟는 자의 발목은 단호하게 쳐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성체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7번째 불효.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둔 인연. 마지막 7번째는 착한 사람일수록 가장 끊어내기 힘들어하며 깊은 혼란 속에 빠지는 불의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큰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고 뒤통수를 치거나 당신의 돈을 떼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고향 사람이라서, 한 동네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운 이웃이라서 수십 년간 알고 지낸 그냥 아주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만나면 아무런 영혼의 감흥과 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늘 뻔한 날씨 이야기나 수십 번은 했던 과거 이야기의 무한 반복으로 겉돌고 삶을 바라보는 관심사는 이미 지구와 안드로메다만큼 멀어졌으며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2시간이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그래도 수십 년 직인데 나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헌신잡버리듯 매정하게 끊어내느냐. 하지만 이 고요한 산책길에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가장 서늘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인연이 당신의 남은 미래까지 보장하고 동행해야 할 의무는 우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주파수와 영혼의 높낮이는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성찰과 깨달음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합니다. 20대에 혹은 30대에 완벽하게 맞았던 주파수가 60대, 70대에도 맞으리란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아 꽉 끼는 옛날 옷을 버리기 아깝다고 억지로 입고 있으면 피부에 피가 안 통하고 골마 터지듯 이미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인연을 그저 의리나 정이라는 낡은 이름표를 붙여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당신의 남은 영혼을 서서히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징벌하듯 끊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삶의 궤적이, 서로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졌음을 고요하게 인정하고 옅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손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수십 년 과거의 시간에 바치는
가장 아름답고 어른스러운 예의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가지치기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내면의 외로움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 공포의 실체를 부수기 위해 우리는 1801년 강진으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지독한 배신을 통과하며 불멸의 지혜를 남긴 현자, 다산 정약용이 있습니다. 한양에 있던 정약용은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는 눈부신 태양이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와 의리를 맹세한 지인이 무려 5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이 승하하고 정약용이 대역죄인의 누명을 쓴 채 유배를 당하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많던 500명의 지인들이 단 하루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불똥이 들까봐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쳐도 벌레 보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장서서 정약용의 등에 칼을 꽂은 자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낯선 유배지의 얼음장 같은 방 안에서 정약용은 피를 토하는 듯한 고독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을 저주하며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잔인한 단절이 내 인생에 가득 끼어 있던 가짜 인간들을 하늘이 한 번에 청소해준 위대한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권세와 이익을 바라고 합친 자들은 그것이 다하면 반드시 교제가 멀어지게 되어 있다. 내 곁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그 진짜 위대함이 드러나는 법이다. 정약용은 수백 명의 껍데기들이 떨어져 나간 그 텅 빈 고독의 자리에 다시 가짜들을 채워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500여 권의 위대한 저서를 집필했고 맑은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진실한 제자 몇 명만을 곁에 두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짜를 버림으로써 천년을 가는 위대한 진짜 삶을 얻어낸 것입니다. 당신 주소록의 99%는 당신이 병들고 돈이 떨어지는 진짜 한겨울이 닥치면 가장 먼저 배신하고 떠나갈 잎사귀들에 불과합니다. 해로운 부류들을 잘라내는 것은 처량한 독거노인이 되는 형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짜들을 우아하게 털어내고 내 영혼을 지켜줄 진짜 소나무만을 남겨두는 거룩한 자기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끊어내야 합니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단절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흔적 없이 사라지는 서늘한 멀어짐입니다. 피곤한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면 구구절절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래. 지금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쁘네.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전화를 건조하게 끊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모임 제안이 오면 요즘 내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당분간 나가기 힘들 것 같아. 라는 건조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너 왜 그래? 서운한 거 있어? 라며 파고들 때 절대 덫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아니, 서운한 거 전혀 없어. 그냥 요즘 나 혼자만의 시간이 몹시 필요해서 그래. 라며 단단한 유리벽을 치십시오. 당신이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흡혈귀들은 먹잇감을 잃고 스스로 다른 호구를 찾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바보처럼 품어주는 것은 포용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가학이며 비겁한 무능함일 뿐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고독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지독한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몇 달만 그 시간을 통과해 보십시오. 타인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고요한 진공 상태 속에서 어느 날 기적처럼 당신 자신의 진짜 내면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처량한 고립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영혼의 위대한 독립기념일이며 당신의 내면 밀도를 단단하게 채워가는 위대한 고독의 황금기입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인맥도 당신 스스로 빚어낸 이 우아한 고독의 질량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결단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장 행해야 할 작지만 위대한 의식을 제안합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스마트폰 연락처를 여십시오. 수백 개의 이름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이름. 전화벨이 울릴 때 반가움보다 피곤함이 먼저 몰려왔던 사람. 오늘 해보한 7가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찾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이름표를 길게 누르고 삭제 혹은 차단을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너를 원망해서 지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남은 내 생애를 가장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 너를 내 우주 밖으로 고요히 놓아주는 것이다. 딸깍하고 이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가 끝나는 순간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쑥 빠져나가는 해방감이 당신을 관통할 것입니다. 독초를 뽑아낸 당신의 정원에는 이제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그 비워진 공간에 가짜 인연의 소음 대신 당신 자신만을 위한 여유와 지혜를 채워 넣으십시오. 50세, 60세, 70세, 그리고 그 너머의 숭고한 시간들. 경박한 세상은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북적여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당신을 부추깁니다. 늙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으면 성격이 괴팍하고 모나서 그런 것이라며 함부로 실패자의 낙인을 찍으려 듭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독한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이 치열한 사유의 길은 그 천박한 우주관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리저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무리 속에 섞여야만 늑대의 습격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유약한 양떼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의 험난한 세월 동안 수많은 상처와 배신, 뼈를 깎는 환희와 눈물을 모두 겪어내고 마침내 그 어떤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중심을 굳건히 세운 광활한 평원 한가운데 우뚝 선 거대한 참나무입니다. 무리 속에 섞이지 못해 안달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직 장가지가 얇고 뿌리가 얕은 어린 나무일 때의 일입니다. 수백 년의 모진 풍파를 버텨낸 거목은 결코 다른 얄팍한 나무들과 가지를 얽히며 비죽대 살지 않습니다. 거목은 넓은 공간을 홀로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서서 깊은 뿌리로 땅의 전기를 빨아들이고 거대한 가지를 뻗어 저 하늘의 눈부신 태양과 묵묵히 독대할 뿐입니다. 당신 주변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늙고 보잘것없어지거나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 깊고 거대해져서 얄팍하고 천박한 자들이
감히 당신의 그 거룩한 그늘 아래 머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튕겨져 나가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위대한 우주의 섭리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로운 인연의 가지를 서늘하게 쳐내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홀로 마셨던 그 고독이라는 맑은 잔을 기꺼이 들이마시기로 결단한 그 위대한 용기. 그것은 단순히 당신 혼자 귀찮은 일을 피하며 편하게 살겠다는 얄팍한 이기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이 타인의 시선과 인맥이라는 감옥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잃어가며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아라. 곁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세상에 아부와 소음이 없어도 스스로의 삶을 저토록 우아하고 단단하게 채워가며 눈부신 품격을 유지하셨다. 인간의 진짜 힘은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홀로 설 때 비로소 완성되는구나. 라고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철학적인 삶의 유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에 치이고 관계에 지쳐 쓰러지는 초라한 노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타인의 오물로 얼룩진 세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당신 자신이라는 신성한 영토를 꼿꼿하게 지켜내는 위대한 삶의 지휘자로 오늘 완벽하게 격상된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걸어온 그 정직한 시간과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그 눈부신 고독 앞에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경애와 찬사의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베이고 관계의 무게에 지친 무거운 어깨를 이끌고 함께 이 깊은 숲길에 들어오신 당신. 이 기나긴 산책의 끝자락에서는 당신의 발목을 옥죄고 있던 타인의 사슬이 모두 산산조각 끊어지고 오직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우뚝 선 벅찬 해방감이 당신의 가슴을 꽉 채웠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